제목이 요거야. 알았지? 명제의 증명. 근데 명제를 모르잖아요. 우리 명제를 안 배웠어. 내가 안 가르쳐줬어 아직. 자, 근데 명제라고 하지 말고요. 요거를 부등식의 증명 이렇게 잡읍시다. 알았지? 원래 교과서 보면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돼 있어. 명제 안에 있는 소단원 중에 하나인 거지. 알았죠? 자, 그래서 일단 부등식의 증명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부등식이 뭐야? 누가 크고 작고 이거잖아. 그걸 이제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거지. 2랑 3 누가 커? 3이 크잖아. 근데 이거 중3 때 무리수 루트 배울 때 내가 가르쳐줬어 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부등식을 증명한다. 쉽게 말하면 누가 크고 작은지를 확실하게 보고 싶다. 그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일단은 아이고 A랑 B랑 누가 크고 작은지 보고 싶어 빼봅니다. 알았지? 빼봅니다. 2랑 3 빼면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0보다 어때? 작잖아. 어떤 두 개의 수를 뺐는데 0보다 작대. 그럼 앞에 게 큰 거야? 뒤에 게 큰 거야? 뒤에 게 큰 거지.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니까 0보다 작아졌겠지?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두 수를 뺐는데 그게 만약에 0보다 작아. 그럴 때는 누가? 뒤에 게 더 큰 거고 만약에 0보다 컸어. 그럼 누가 큰 거야? 앞에 게 더 큰 거고 만약에 0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A랑 B랑 같은 거고 이렇게 판단하겠다 이거다. 괜찮지? 그냥 그렇구나 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 2가 커 3이 커 할 때 빼보는 사람 있어? 없지. 우리한테는 이미 2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의 대소가 머리에 박혀 있어서 그런 거야. 괜찮죠? 근데 어떤 문자로 된 10들의 대소 관계를 볼 때는 항상 애매하면 빼본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뭔가 뺐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 볼까? 루트 2랑 루트 3 이런 거 빼면 연산을 못 하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루트 3이 더 큰 거를. 그럼 머릿속에 이미 수의 대소가 들어있어서 그런 거다. 알았지? 이렇게 루트가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제곱해서 뺀다.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둘이 제곱해서 빼봅니다. 그래놓고 결과를 보고 위에 거랑 동일하게 판단한다. 굳이 안 써도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어이구 두 수를 제곱해서 빼고 그냥 빼도 잘 안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본다? 나눠본다. 알았지? 나눠본다. 근데 나눴는데 예를 들어서 1보다 그 값이 크다면 어떤 비율이 1보다 크대. 그럼 분자가 큰 거야? 분모가 큰 거야? 분자가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거야. 알았지? 그래서 자세하게 정석에 적혀 있으니까 읽으면서 공부 한번 해보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만약에 1보다 작았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분자가 더 작은 거. 만약에 1이었어. 그러면 얘는 분자 분모가 서로 같은 거. 이렇게 판단하겠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부등식을 증명하겠다는 첫 번째 주제고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앞으로 많은 대소관계를 확인해야 될 때 이렇게 한다 이거지. 알았죠? 자, 그래서 일단 부등식의 증명은 이렇게 1, 2, 3 단계가 있어.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말 안 할 수 없어서 한 거야. 니네가 1대 보면 써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우리가 수학상 2단원인가 3단원인가 책마다 다르지만 거기에 모든 x에 관하여 어떤 x에 관하여도 항상 이런 말 들어가면 항등식이었지. 그거랑 비슷하게 그건 등식에서잖아. 여기 부등식 세계에서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자, 항상 뭐 한다고?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해서 요거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아이고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 알았죠?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아, 그리고 이 절대부등식이 수학상 앞부분에 굉장히 좀 큰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뭐냐면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어때야 되지? 0보다 작거나 크다. 이게 엄청난 절대부등식인 거지. 저건 성립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괜찮아? 그리고 수학상 곱셈공식 쪽 복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런 거 다 수상에 나오는 거거든. 자, 이것 또한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이었지. 외우고 가면은 수상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얘는 항상 0보다 어때? 같거나 크다 이렇게 돼요. 이런 절대 부등식. 자, 외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면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변신이 되지. 2분의 1에
중괄호 열고 a 빼기 b의 제곱 또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a의 제곱 괄호 닫고 이렇게 변신이 되거든. 그래서 저 변신하는 게 수학상 1단원의 곱셈 공식에 들어가 있어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자,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여기 있는 요식 보이니? 잠깐 그냥 혹시 깨어다시 설명 한번 해볼게. 안 해도 되지만 자, 얘를 내가 만약에 별이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그냥 별이 있는데 여기다가 내 맘대로 2를 곱하면 식이 달라지지. 그래서 보정을 해주면 2를 곱하고 싶어. 그럼 무슨 보정을 해야 돼? 2분의 1 보정해야 되는 거 맞잖아. 이런 거 복습하라는 거야. 알았지? 다 써있어 정석에.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여기 있는 얘만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별이 얘야. 맞지? 얘가 별로 온 거잖아. 거기다 몇 배 했어? 2배 했죠? A제곱 몇 개 있어? 2개. 자, 머릿속에 다 떠오르길 바람. 그리고 B제곱 몇 개 있어? 2개. C제곱 몇 개 있어? 2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몇 개 있어? 아이고. 마이너스 BC도 2개. 마이너스 CA도 2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그래갖고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마이너스 2AB 하나 하면 얘 만들어지지. 이렇게 바꾸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 마이너스 2BC 하면 얘 만들어지는 거 보이지? 팡팡팡 하면 얘 만들어지는 거 보이지? 괜찮아요? 그래서 복습이라기보다 이제 우리가 블랙라벨이나 이런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자연스럽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할 말이 많아지잖아, 수상에서. 근데 지금은 수하에 나오는 그 오늘의 부등식 증명에 중요한 절대부등식이 있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상에 나왔던 절대부등식을 그냥 한번 본 것뿐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변신이 됐을 때 이게 왜 0보다 항상 같거나 크냐면 a 빼기 b 어쨌든 실수. 제곱하면 0보다 같거나 크지? 0보다 같거나 크지? 0보다 같거나 크지? 더해봤자 0보다 같거나 크지? 그래서 저게 절대부등식. 괜찮아? 그리고 항상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언제가 메인 테마냐면 같을 때가 테마지. 얘가 언제 등이 되냐 이거지. 자, 그 말인즉슨 얘가 언제 0이 되냐 이거지. 그때는 뭐야? 얘가 빵, 얘가 빵, 얘가 빵일 때밖에 없죠. 얘가 빵이 아니면 0보다 클 거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A, B, C가 같을 때 등호 성립 이렇게 했던 거지. 괜찮아? 자, 그래도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수상에서 다뤘던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거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그렇지? 요거 괜찮지? 자, 그래서 이런 절대부등식이 있고,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수하잖아. 수하에서 이제 절대부등식 중에 좀 유명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애를 잠깐 보려고 해. 자, 그리고 또 깨알같이 하나 알려줄게요. 절대부등식이랑 좀 상반되는 개념이 있어. 우리가 평소에 항상 풀던 부등식 있지? 그런 부등식도 이름이 있다잉. 그 부등식의 이름은 무슨 부등식이냐면 조건부등식. 조건부등식이 뭐예요? 하면은 우리가 항상 풀던 그 부등식. 그게 다 조건부등식인 거야. 알았지? 자, x 빼기 2는 5보다 크다. 이 부등식은 절대부등식이 아니라 조건부등식이라고 불렀던 거야. 왜? 특별히 x가 7보다 클 때 성립하고 x가 7보다 작으면 성립하지 않잖아.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돼서 조건부등식.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조건부등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절대부등식이 이것만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수상에서 2차 부등식 단원에서도 했어. 어떤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클 조건 이런 거. 그게 다 절대부등식인 거야. 알았죠? 자, 한 번만 해볼까?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가 0보다 크고 싶어요. 2차 부등식에서 우리가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2차 부등식이라고는 안 했어.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그게 절대 부등식이 될 조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한번 그냥 복습 차원으로 한번 해보자. 자, 얘가 절대 부등식이 되고 싶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A가 최고차의 문자로 자리 잡고 있잖아. 이럴 땐 항상 0보다 크냐 작냐 따지지. 일단 근데 0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는 거야. A가 0이야. A가 0이면 얘는 없어. 그럼 BX 플러스 C지. 근데 얘가 B가 0이 아니라면 얘는 직선이지. 직선은 쭉 올라가니까 0보다 큰 부분도 있겠지만 작은 부분도 반드시 생기지. 그러니까 B도 무조건 0이어야겠네. 괜찮니? 그래서 B도 무조건 0이어야겠네. 그러면 B도 없어 이제. 그럼 뭐만 하면 돼? C만 0보다 크면 되겠지. 그래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C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해봐 괜찮니? 이런 걸 절대 부등식이 될 조건이라고 해.
근데 수상에선 절대 부등식이라는 용어를 못 쓰잖아. 그러니까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됐어? 자, A가 만약에 0이 아닙니다. A가 0이 아니면 얘가 살아있네? 그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이 0은 X축의 의미지. 괜찮니?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한 상태, 위로 볼록한 상태가 있을 거야. 근데 X축보다 크다는 말은 항상 위에 있어라 이런 거지. 그럼 X축이 이런 상황은 이렇게 있으면 X축 위에 있니? 아니죠. 이런 상황이면 X축 위에 있니? 아니죠. 이런 상황이면 X축 항상 위에 있니?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거지. 새록새록 해야 된다. 자,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면 항상 X축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니? 아니죠. 이런 상황이면 항상 X축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이면 여기 능이 없기 때문에 만나서도 안 되는 거지. 이 만나는 이 포인트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여기 능이 있다면 얘도 되는 거다. 맞지? 우리 공부했던 거야. 쌤이 진도 나가는 순서를 다 알아서 맞춰놓은 거야. 하는데도 따라오면 돼. 알지? 자, 그럼 요 상황이라는 건 2차 함수랑 X축이 뭐하고 있어? 안 만나고 있어요. 괜찮니? 자, 근데 아래로 볼록하니까 A가 0이 아니라면 A는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크고. 그리고 그때 요 2차 시기에 X축 안 만날 때는 우리 뭐 쓰지? 그렇지. 항변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다. 요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지. 괜찮을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상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절대부등식 관련된. 대신 용어만 안 쓴 거야. 그냥 항상 성립하도록 이라고 쓴 거지, 부등식에. 근데 우리는 이제 수화에서 이제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어를 그냥 학습했다. 이 정도. 넘어가도 될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질문 쌤한테 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 혹시 부담돼서 조금 보내는 거면 많이 보내도 상관없어. 알쏭달쏭하면 보내야 돼. 맞지? 지금 얘네 밑에 학년은 질문 이제 보내는 거 똑같이 습관을 잡고 있거든. 근데 막 10개씩 보내. 근데 나중 되면 좀 줄어들겠지? 자, 공부하는 법을 이제 터득하면. 자, 이제 지금부터 하는 테마가 뭐냐면 요 절대부등식 중에 조금 유명한 애가 있어가지고 걔를 공부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름도 있어요. 아이고. 산술기하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거든. 그래서 산술기하라고 하면 절대부등식 중에 일종인데 엄청 중요해. 그래서 공부를 한다. 근데 산술기하에서 저 산술과 기하가 뭐냐면 이게 줄임말이야. 산술, 평균 이라는 게 있고요. 세상에 기하, 평균 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에 관한 절대 부등식. 근데 우리는 줄여서 그냥 산술기하 이렇게 부를 거야. 알았지? 산술기하 써 이게 이거 쓰라는 거야. 알았지? 그게 뭔데요, 선생님? 일단 용어부터 볼게요. 산술평균. 그게 뭔데요? 우리가 맨날 하는 그 평균 구하는 거 있지? 그게 산술평균이야. A랑 B가 있었다고 칠게요. 자, A랑 B가 있는데 A랑 B를 평균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더하고 2로 나눠. 이게 산술평균이야. 알았지? 자, 그럼 기하 평균은 뭐예요? 기하, 도형이거든? 그럼 도형에서 평균? 그런 게 아니야. 기하 평균은 이걸로 약속했고, 그리고 이거를 왜 이렇게 약속했는지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상위 학교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대학교 가서. 자, 기하 평균은 어떻게 했냐면 루트 AB. 이렇게 우리는 약속했어요. 그냥 살짝 이해를 해보면 이 기하 도형이잖아. 기하 평균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떤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 세로를 AB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 넓이가 있겠지. 이 넓이랑 똑같은 넓이를 갖는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그때 이 한 변 길이를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 넓이 얼마야? 그럼 요 넓이가 얼마야? AB. 그럼 한 변 뭐라고 할 수 있어? 루트 AB. 그냥 이런 거를 기하 평균이라고 약속한 거다. 알았지? 외유는 아니야. 그 외유는 또 이유가 있긴 한데 지금 공부할 건 아니라 이거지.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래서 자,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관한 절대부등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일단은 부등식이니까 계수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 얘랑 얘를 가지고 뭐 할 거냐 빼볼 겁니다. 알았지? 빼보면은 어이구 일단은 빼보면 0보다 크면 앞에 키 큰 거, 0보다 작으면 뒤에 키 큰 거지? 자, 분모가 없네요. 통분하셔야죠. 그럼 통분할게요. 그럼 얘는 2분의 등 A 플러스 B 빼기 2 루트 AB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보여요? 자, 근데 저 산술기하 평균 절대부동식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요 AB가 그냥 AB가 아니야. 항상 0보다 큰 AB여야만 해. 알았지? 항상. 자, 산술기하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뺐을 때 얘가 양수여야 이렇게 루트를 쓰고 제곱해도 같은 값이 나오거든. 괜찮거든? 괜찮죠? 됐어? 괜찮지? 루트 안에 음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루트 안에 양수여야 실수잖아. 괜찮지? 자,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괜찮지? 분자에 써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보이니?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괜찮아요? 괜찮지? a가 양수여야 얘가 실수로 인정받잖아. b가 양수여야 얘가 실수로 인정받잖아. 실수에서 실수를 빼면 실수잖아.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저기 써있잖아.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어때죠? 크거나 같아지는 거지. 괜찮아? 자, 너와 너를 뺐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네? 그러면 앞에 게 더 큰 거 맞지? 같을 수도 있는 거 맞지?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산술기하 부등식이 뭐냐면 얘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쌤이 별표 친 건 어디다 별표 쳤어? 조건에다 별표 쳤지. 됐니? 저 조건이 있어야만 해. 저 조건 어디서 쓰인 거야? 여기서 쓰인 거야. 왜? 실수끼리 빼면 실수, 실수를 제곱해서 0보다 가까워. 이렇게 한 거야. 제가 실수가 아니면 안 되잖아. 괜찮니? 돼요?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부등식에 같거나 크다가 나오면 언제? 같을 때가 핵심이잖아. 그래서 그 같을 때가 언제냐면 이 값이 0이 될 때지. 그 값이 0이 될 때는 얘가 빵이 될 때지. 얘가 빵이 되면 루트 A랑 루트 B랑 같은 거지. 그럼 즉 여기 들어간 요 는은 언제 들어가는 거냐면 A랑 B랑 뭐 할 때? 같을 때. 요때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 때를 우리는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해서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이해돼야 돼. 괜찮아? 자, 그래서 일단은 산술기하 평균에 관한 절대 부등식이 이 부등식이고, 이 부등식은 이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얘는 우리가 산술기하라고 앞으로 부를 거다. 알았지? 옛날에는 산술기하 조화 부등식 요게 있었어. 조화라는 평균이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교육과정에서 뺐어. 그래서 나도 안 가르쳐줄 거고 그 정석에 써 있어도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읽어는 보세요. 그냥 조화 평균이구나 하시면 돼. 알았지? 그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요거 괜찮아? 자, 그러면은 이게 조금 유명하고 중요하다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가 앞으로 매우 많이 쓰일 거야. 알았지? 그 센서 유리함수 유형 21에도 이거 쓴 거야. 자, 그래서 산술기하라는 거는 요런 건데, 자, 얘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 어떤 의미를 갖냐? 자, 얘가 이제 쓰이는 용도예요. 알았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항상 뭐부터 떠올라? 2차 함수 떠오르지. 왜? 그거밖에 안 배웠으니까. 맞죠? 근데 이제 최대 최소하면 2차 함수뿐만 아니라 산술기하까지 떠올라야 돼. 지금 말한 게 산술기하를 배우는 목적이야. 왜? 우리 최대 최소값 엄청 많이 물어보잖아. 맞지? 자, 산술기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얘는 용도가 있어요. 용도는 양수 조건에서 무조건 양수 조건이 있어야만 해. 알았지? 자, 양수 조건에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물어볼 때 이때 사용하는 거야. 산술기하.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 모의고사 풀 때 보면 항상 같을 때가 답이에요. 이게 왜? 같을 때 그때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최대 최소값에. 오케이. 자, 해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그냥 합이나 곱을 제시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양수 조건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 중에 합 곱을 제시해주는 문제가 있다. 괜찮을까? 괜찮아. 예를 들어볼까? 자, A가 0보다 크고요. 여기 이거 A가 0보다 커요. 0보다 크다고 조건 제시했지? 그리고 A 플러스 뭐야? 4, 2, 얘가
뭐 만약에 16일 때 뭐가 제시된 거야 지금? 합이 제시된 거야. 오케이? 괜찮아. 근데 뭐야? A, B, 곱 이거의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 이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지. 괜찮아? 이걸 몰라도 풀 수 있었어. 어떻게? 아우 1차식이 있네.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네. 넣으면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이 나오네. 그럼 2차 함수로 풀면 되겠네. 그렇게 풀었던 거야. 근데 이제 옵션이 하나 더 붙는 거야. 오케이? 뭔데요? 양수 조건이 있네. 합이 제시됐네. 나한테 곱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묻고 있네. 산술기하를 써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산술기하는 어디서 쓸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쓸 거야. 왜? 얘랑 더했지. 뭔가와 뭔가를 더했어. 그러면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자, 이 조건을 좀 외우기 쉽게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양변에 2를 곱해 놓을게요. 알았지? 왜? 요걸 2로 나누는 것보다는 2를 곱해서 분수 아닌 걸로 막 기억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산술기하 부등식은요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뭐로 외우냐면 A 플러스 B는 양변에 2 곱하면 여기에 뭐 들어가면 돼? 2루트 AB다. 이렇게 외우자. 알았지? 2만 곱한 거잖아. 그럼 A 플러스 B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2배한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지? 괜찮아? 그때 동그라미가 누구야? A. 세모가 누구야? 4. 그러면 A랑 3이랑 곱하면 4 A, B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괜찮니? 근데 문제에서 합을 제시해줘서 얼마라고? 16이라고. 그럼 2로 나눌 수 있잖아. 얼마니? 8. 루트를 벗기고 싶잖아.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하면 얼마 돼? 64. 잠깐만, 64는 같거나 작아요. 누구보다? 같거나 커요? 4AB보다. 양변을 4로만 딱 나눠보면 AB는 누구보다 같거나 작아? 16보다 같거나 작아요. 최대값이 얼마예요? 16이에요.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16. 최대값, 최소값을 동시에 묻지 않을 거고 둘 중에 하나 물어볼 거라고. 이해돼? 용도가 이럴 때 사용하는 거야. 자, 조금만 더 익숙해지고 등호 성립 조건에 관심을 좀 갖는다면 저 조건은 무지 중요하고 이 등호 성립 조건은 더 무지 중요합니다. 알았지? 우리가 문제를 좀 원활하게 풀 수 있게 만들어줘. 자, 항상 얘랑 얘가 뭐 할 때? 같을 때지. 괜찮니? 같을 때. 근데 똑같은 애 더해서 16이면 A는 얼마야? 8. 4A가 얼마야? 8. 그럼 A가 8이고 4B가 8이면 B는 얼마야? 2. 8 곱하기 2가 얼마야? 16 이렇게 하는 거야. 쌤아 이해돼? 연습을 좀 하시면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잉. 괜찮아? 별표 2개야 이거. 이게 중요해. 등호 성립 조건. 항상 최대값, 최소값 2차 함수 때도 최대값이 중요하지만 그 최대값을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 꼭지점의 x좌표. x값이 먼저 구해져야 되지. 언제 최대가 되는가? 그 언제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한 거야.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 용도 이해되죠? 다양한 합이나 곱이 제시될 거야. 그때 양수 조건이 보여. 그럼 산술기하를 적극적으로 쓰라는 말이야. 넘어갈게요. 물론 안 써도 돼요. A는 마이너스 4B 더하기 16해서 때려 박으면 2차 함수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넘어간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협곡 제시 유형이 아니면 어이구 두 번째는 어이구 역수의 합. 다시 역수의 합에 관련된 최대 최소를 풀 때 그때 사용하면 됩니다. 어떤 소리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 x가 0보다 커요. 근데 x 플러스 x분의 8 이거의 최대 최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역수잖아. 역수의 합이잖아. 선생님 x분의 8은 x랑 역수가 아닌데요? 아니 x랑 x분의 1이 보이잖아. 그런 걸 역수의 합이라고 하는 거야. 괜찮니? 그때도 마찬가지. 얘 양수 맞지? 얘도 양수 맞지? 양수 조건인데 최대 최소를 묻고 있네? 당연히 둘 다 물어보진 않을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산술기하를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괜찮니? 이놈은 같거나 커요. 누구보다? 이 루트 2이 곱하면 뭐지? 8. 계산하면 4 루트 2. 그럼 이 값은 항상 4 루트 2보다 같거나 크지? 최소값이 얼마야? 4 루트 2지.
괜찮니? 4루트 2. 최소값이 얼마? 4루트 이렇게 나온 거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해돼? 어디 이상한 말 해봐. 괜찮죠? 자, 넘어가도 되지. 조금 근데 이게 이거 완전 기본이고 조금 이제 확장돼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일단 우리는 기본적인 것 응용만 배울 거야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 x가 만약에 1보다 커요.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x 플러스 x 빼기 1분의 4 이런 놈의 최소 이런 걸 물어봤다고 치자. 그러면은 일단은 x고 x 빼기 1분의 4니까 무슨 x랑 x분의 1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 바로 산술기하를 당겨보면 이 루트 x랑 x 빼기 1분의 4이 되지. 뭔가 이상해지잖아. 괜찮아? 이상해지잖아. 그럼 여기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 생각은 들죠? 그래서 이렇게 응용이 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건데 특히 유리함수에서 많이 나와요.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통분하는 게 아니야. 왜? 최대최소로 묻고 있잖아. 양수 조건이 들어갔잖아. 왜? 얘 양수 맞잖아. 얘도 양수 맞잖아. 그러니까 얘가 떠올라야 되는 거지. 자, 지금 문제가 생긴 건 얘랑 약분이 안 돼서죠. 약분이 되려면 얘를 바꿀 수는 없으니 얘가 x 빼기 1이 되면 좋겠지. 여기다 빼기 1을 내 맘대로 쓸 수는 없잖아. 더하기 1 보정을 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원래 우리가 알던 식이랑 차이가 없지. 괜찮아? 그럼 이 부분에서 산술기하를 썼다는 건 얘랑 얘의 합의 모습인 거지. 역수의 합 정확히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빼기 1이 들어가서 약분이 돼야 돼. 되겠죠? 그럼 2랑 루트 4니까 곱하면 얼마야? 4지. 따라와. 자, 그럼 요만큼은 뭐보다 같거나 커? 4보다 같거나 크지. 근데 거기다 1 더하면 얘는 몇보다 같거나 크겠어? 5보다 같거나 크겠지. 이해될까? 이해될까? 될까? 돼야 돼. 괜찮?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비슷하게. x가 만약에 3보다 크다. 근데 x 빼기 1 x 더하기 x 빼기 1분의 9 더하기 3 요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느낌에서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근데 x가 이거 3으로 할까요? 3보다 크대. 양수 맞지? 얘조차도 양수 맞지? 이 숫자는 잠깐 신경 쓰지 말자. 오케이? 자, 근데 구조적으로 역수에 비슷한 모양인데 역수가 완벽히 아니지. 완벽히 역수로 만든다면 이 뒤에다 빼기 3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이거는 없던 거잖아. 그러면 준수야 더하기 3을 해줘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식이 우리가 흰색을 구하지만 파란색을 해도 흰색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보니 양수와 양수야. 양수 조건에 의하여 합이 역수의 한 모양이 같거나 크다. 2 루트 둘이 곱하면 없어지겠죠? 9다. 이런 산술기하 부등식이 만들어진 거야. 절대 부등식이니까 저건 항상 성립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2 루트 9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6이라고 불러. 지금 여기 있는 얘가 뭐보다 같거나 크다고? 6보다 같거나 크다고. 거기에다 얼마를 더 더했어? 6을 더 더했지. 그럼 전체적인 이 값은 뭐보다 같거나 크겠어? 12보다 같거나 크겠지. 따라올까요? 자,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10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괜찮지? 그래서 산술기하를 사용하는 용도들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왜? 다양하게 최대 최소를 물어볼 거야. 언제는 2차원으로 풀어도 되고 언제는 산술기하로 풀어도 되는 거지 이제. 됐죠? 그리고 에라 모르겠으면 최대 최소면 그냥 도형 비슷한 거야. 같을 때 이러면 다 답이었던 거고. 그게 엄밀히 보면 다 산술기하 때문이야. 이유는. 됐어? 넘어갈게. 자,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보면 학습하면 산술기하의 기본이 끝납니다. 기본이 끝난다는 말은 최대 최소 물어볼 거 많잖아. 식 다양하게 되게 이상하게 만들 수 있잖아. 학교 시험에 엄청 꽈서 내기도 한다고 요 파트를. 근데 지금 해주는 파트는 기본적인 거야. 알았지? 자, 세 번째. 어떤 식들의 곱. 어떤 식들의 곱이 나왔을 때 또 최대 최소를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파악을 잘해야 돼. 뭐냐면 a 플러스 b 평평 a 분의 1 더하기 b 분의 1. 자, 요런 놈의 최대 최소를 묻거나 아니면 a 더하기 1 b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 이런 놈의 최대치수를 묻거나 이런 거야. 물론 조건에는 항상 A가 0보다 커, B가 0보다 커 이런 얘기는 들어있어요. 알았지? 자, 이렇게 어떤 식과 식의 곱이지, 어떤 식과 식의 곱이지 이런 놈들에 대해서 나한테 뭘 물어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걸 물어본다. 오케이? 그럴 때 또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때 또 산술기하를 쓰긴 쓰는데 주의사항을 먼저 말해주는 거야. 자,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 해볼게요. 앞에 있지. 근데 어차피 양수 양수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A 플러스 B를 같거나 크다. 그리고 2 루트 AB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산술기하.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어쨌든 양수의 합이잖아. 같거나 크다. 2 루트 AB분의 1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 같죠? 괜찮을까? 돼야 돼. 그런데 얘네들이 뭐 해졌어? 곱해졌지. 얘는 얘보다 같거나 큰 거, 얘는 얘보다 같거나 큰 거. 둘이 곱해졌지. 그럼 얼마야? 4지 4. 그래서 얘를 4보다 같거나 크다 라고 쓰면 최소값은 얼마? 4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지. 괜찮겠어요? 자, 그럼요. 선생님 이쪽도 해볼게요. 얘는 같거나 크다 2 루트 AB, 얘는 같거나 크다 2 루트 AB분의 4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근데 얘네들이 곱해졌으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얘는 몇보다 같거나 크다? 8이죠. 8보다 같거나 크다. 그래서 요 식의 최소값은 4고요. 요 식의 최소값은 8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 그래서 주의사항이야. 빨강이 틀렸을까? 연두가 틀렸을까? 연두가 틀렸어. 근데 왜 틀렸을까? 요거를 알면 산술기하를 정확하게 학습을 하신 거, 기본적인 걸. 자, 별표 2개 있는 게 뭐지? 지금 별표 2개 있는 거. 등호성리. 저게 중요한 거야. 같거나 크다 할 때 요 같다 이거지. 그 는이 언제 들어간 거냐면 너와 너를 곱했을 때지. 근데 너랑 너는 여기 있는 요거랑 여기의 는을 만족하는 거 맞지? 근데 그 는은 또 어디서 온 거냐면 얘랑 같다에서 온 거지. 그러면 A는 B인 상황, 그게 이 상황이고 여기는 얘랑 같은 상황이지. 그러면 A분의 1은 B분의 1인 그 상황이지. 이 상황과 이 상황은 그냥 A랑 B랑 같다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등호성립과 이 상황에서 등호성립은 같은 A, B인 거지. 그러니까 되는 거야. 괜찮아? 이쪽 볼게요. 여기 있는 요 는은 여기서 온 거잖아. A랑 B랑 같은데. 여기 있는 요 는은 여기서 온 거잖아. A분의 1이랑 B분의 4랑 같을 때. 요 때는 A랑 B랑 같은 건데 요 때는 B는 몇 A야? 4A일 때인 거지. 여기 들어간 등호는 B가 A의 4배일 때고 여기 있는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지. 같은 AB가 아니지. 오케이? 같은 AB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A랑 B랑 같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A랑 B랑 같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등호 성립이 깨진 상태에서 그냥 곱해버리니 얘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지. 쌤만 이해돼요? 돼? 괜찮아?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식이 곱해져 있는 형태에서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주의를 꼭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등호 성립 조건이 두 식의 등호 성립 조건이 완벽히 같으면 써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두 식의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르면 이때 AB는 뭐 5, 5였는데 이때 AB는 5, 20 이러는 거잖아. 근데 그걸 한 가지 식에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괜찮아? 돼야 된다. 집에서 꼭 복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문제 못 푸나요? 아니지. 이럴 때는 전개해본다. 알았지? 전개. 전개하면 이렇게 하면 뭐야? 1. 이렇게 하면 뭐야? 4. 더하면 얼마야? 5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A분의 B지?
이렇게 하면 B분의 몇 A야? 4A지? 이렇게 식이 바뀌어버리지. 그때 얘와 얘가 양수 조건에 위배되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술기하 쓰는 건 문제가 없지. 한 번 쓰는 거잖아, 산술기하는. 그럼 여기서 2루트 둘이 곱하면 4네요. 2루트 4는 4죠. 그럼 얘가 4보다 같거나 큰데 거기다 5를 더했어. 몇보다 같거나 크겠어? 9보다 같거나 크지.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야? 9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8이 아니었던 거야. 8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 식에서. 괜찮아? 됐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이제 산술기하에 대한 기본적인 응용법입니다. 목표는 한 가지야. 뭐 구할 때야? 양수 조건의 최대 최소. 그렇지? 양수 조건의 최대 최소. 될까? 괜찮죠? 여기서 식이 막 되게 지저분하게 나오고 그래. 그때도 다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지? 이해 됐어? 됐죠? 그래서 요 산술기하라는 걸 알아야 이제 앞으로 지금 유리함수하고 이제 무리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 들어갈 건데 수원 들어가면 이제 최대치수 구할 때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옵션이 되게 많이 물어봐 저걸 갖고 하게.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학원 들어가면 지수로그가 막 나오거든. 야, 지수면 거듭제곱이잖아. 수가 엄청 클 거 아니야. 엄청 큰 수를 비교해야 돼. 직접 할 수 없지. 그래서 이런 대소 비교를 저렇게 나눠서 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나와.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거를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산술기하에 관련된 거 내용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김에 지금 우리가 23단원 정리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 하나 더 할 거예요.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이쪽 해보면 짜자짜자 이것도 용도 그냥 이거는 그냥 한번 공부해 놓자잉. 그렇지? 여기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많이 유명한 게 산술기야. 그리고 그 조금 응용해서 내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인데 얘도 좀 종종은 아니고 꽤 많이 나와요. 내신 볼 때. 근데 이건 내신 이외에는 지금까지는 그닥 학습할 게 별로 없어요. 까지 나중에 이제 고3 때 기하나 이런 거 할 때는 얘를 좀 많이 사용할 거야. 얘를 쓰면 좀 좋을 때가 많아서.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수하 내신 볼 때쯤 그때 연습을 빡빡하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이것도 절대 부등식의 한 종류라 외워야 돼. 어차피 이거나 이거나. 알았지?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마찬가지.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쓰려고 만든 거예요. 알았지?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많은 범위에서 쓸 수 있어. 얘는 조건이 뭐였어? 양수 조건이지. 제한된 조건이야. 음수일 때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알았지? 근데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조건이 조금 늘어나요. A, B, X, Y. 얘네들이 실수일. 그러니까 실수 조건이면 더 많이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조금 더 확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누가 만들었게? 코시라는 아저씨랑 슈바르츠라는 아저씨가 만든 거야. 알지? 그래서 둘이 합작해서 만든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냥 사람 이름 따서 만든 이름이야. 그냥 이상하게 생겼잖아. 맞지? 그리고 사람 이름처럼 생겼고. 자, 일단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소개만 할 거예요. 알지? 자, 뭐냐면 여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퉁 X제곱 더하기 Y제곱 퉁 하고 얘는 항상 같거나 크다. 누구다? AX 플러스 BY 의 절도다. 알았지? 코시-슈바르츠 두 아저씨가 이름 붙인 절대부등식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절대부등식도 이제 사용 용도는 똑같아요. 어떤 2차식이 합이 나왔는데 1차식의 최대치수를 묻는다. 혹은 1차식이 나왔는데 2차식의 최대치수를 묻는다. 그때 쓰는 거야. 알았지? 이런 건 실제 문제 풀다 보면 아 이때 쓰면 되는구나를 터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 개념으로 소개는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얘가 왜 되는지 그거 한번 볼게. 왜 되는지 증명하는 방식은 뭐밖에 없어. 빼본다밖에 없잖아. 맞지? 저기 또 있잖아. 부등식의 증명. 빼보는 거야. 자, 빼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에서 뺀 라인 AX 플러스 BY 제곱을 뺀 라인. 그렇지? 자, 이렇게 곱하면 뭐야? A제곱 X제곱
근데 요거 제곱하면 a제곱 x제곱이지? 사라지겠네. 자, 그 다음에 요거 a제곱 y제곱 안 사라지겠죠? 그럼 a제곱 y제곱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b제곱 x제곱이지. 사라질까? 안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b제곱 x제곱 안 사라질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b제곱 y제곱이지. 그럼 요거 제곱하면 사라지겠지. 그럼 아직 안 사라진 건 2짠짠만 안 사라졌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 ax by 이렇게 되는 거 많이 보여? 괜찮아요? 근데 이걸 잘 보면 요거는 ay의 제곱이고 요거는 bx의 뭐야? 제곱되는 거 보이지? 괜찮아? 틀렸나? 맞죠? 맞죠? 근데 얘랑 곱하면 뭐야? abxy잖아. abxy. 그럼 abxy면 여기 마이너스 2abxy가 보이잖아. 아, 얘가 또 뭐야? ay 빼기 bx의 뭐야? 이렇게 완전 적으시는 거지. 셈말 2에 돼요? 셈말 2에 돼요? 되지? 그러면 실수끼리 빼도 실수의 제곱은 0보다 높거나 이런 거죠. 된다. 됐어? 그러면은 결과물이 0보다 같거나 크니까 항상 왼쪽이 같거나 크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지. 쌤아 이해돼요? 증명한 거야 이게. 부등식의 증명은 이런 식으로. 알았지? 우리가 숫자 세계에서는 이렇게 빼고 제곱하고 빼고 할 일은 별로 없다고. 알았지? 근데 이런 식들이 항상 성립하는지 이런 거 확인할 때는 빼보면 돼 항상. 알았지? 됐을까? 괜찮아? 자, 그래서 되는 거 맞죠? 돼요? 선생님 얘랑 모양이 달라. 그거의 포인트가 아니잖아. 이거 빼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됐어?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있죠. 저기 별 2개 있는 거 언제? 등호 성립 그 순간이지? 자, 그 등호 성립 순간 한번 보자. 등호 성립. 요 는인 거지? 요 는인 거지? 얘가 얼마 된 거야? 0 된 거지? 얘가 0 되려면 뭐야? ay는 bx1 빼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비례식이라고 부르지? 괜찮니? ay는 bx일 때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비례식으로 기억해야 돼. 알았지? 자, 한번 써볼까? 언제냐면 어이구 얘를 비례식으로 바꾸면 a 대 b는 뭐야? x 대 y일 때 요때 등호성립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알았지? 요때 등호성립 다양하게 기억할 수 있겠지? 괜찮을까요? 괜찮아? 그래서 a 대 b는 x 대 y일 때 그때 등호성립 한다고 기억해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바꿔도 될 거 아니야? a 대 x는 뭐 대? b 대 y일 때 이렇게 기억해도 크게 문제는 없죠? 괜찮니? 그래서 등호성립 조건이 책마다 되게 다양하게 써있어. 푸시슈 알았지? 부등식은. 알았지? 근데 가장 많이 써있는 거는 이 조건이 많이 써있는 것 같더라. 얘나 크게 다른 건 아니야. 왜? 다 요 같은 비례식에서 나온 거니까. 되겠어? 오! 그러면은 얘를 또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이렇게도 써. x분의 a는 y분의 b일 때 이렇게 쓰기도 해. 되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괜찮니? 우리 b에서 자유로워지자 이런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모의고사 실제로 보면은 이게 비례식이 지금 교육 과정에서 많이 사라져서 비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는 분수식 문제들이 꽤 있거든. 근데 그게 3점짜리로 가끔 나와. 근데 그게 모의고사에 3점이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근데 오답률이 엄청 높아 3점인데도. 왜냐면 애들이 비례식을 자유롭게 못 써서 그래. 왜냐면 초등학교 때 딱 하고 비례식은 그렇게 관심을 안 간다. 근데 선생님이 비례식 계속 이렇게 자꾸 언급해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얘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게 또 도형으로 또 넘어가잖아. 닮음에서 다양하게 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괜찮지? 됐어?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보고 너 대 너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 대 너는 너 대 너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식을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해보면 되지 뭐. 똑같은 말이구나 하면 돼요. 근데 가장 많이 써있는 건 요 표현이 가장 많이 써있는 것 같아요. 책들마다. 외우기 쉬워서 그런가?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 맞는지 확인하는 거. 그렇지?
자, 그래서 근데 푸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나중에 조금 다시 한번 엎어서 할 때 그때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시면 되고 여기 지워도 되죠? 자, 하나만 한번 해볼게. 잠깐만 아까 기억나나? a 플러스 b a 분의 1 플러스 b 분의 4였지 아까 문제가? 괜찮아? a가 0보다 커 b가 0보다 커 이것까지만 하면 기본 정리 끝. 아까 이거 했을 때 기억나니? 뭐보다 정확했지? 9였지 9 그렇게 된 거 맞아요? 자, 선생님 이거 아까 산술기하로 풀었잖아요. 맞아. 푸시 슈바르츠 한번 풀어볼게. 자, 왜? 어떤 식들의 법이잖아. 오케이. 자, 봅시다. 이렇게 써도 될까요? 네. 이렇게 써도 될까요? 실수고 실수인 거 인정하시죠? 인정? 이 모양에 맞춰 쓴 거야. 실수고 실수인 거 인정? 실수 조건 인정? 괜찮아? 다시 얘가 그냥 A라고 보면 돼. 얘가 그냥 B라고 보면 돼. 얘가 그냥 X라고 보면 돼. 얘가 그냥 Y라고 보면 돼. 왜? A, B, X, Y 실수일 때 쓸 수 있다며. 근데 또 4가 미안. 기억되죠? 고마워. 알았지? 큰일 날 뻔했네. 그럼 됐어. 그러면은 얘는 항상 각하나 커. 얘보다. 왜? 아까 증명했잖아. 맞지? 그러면 AX는 뭐예요? 하면 얘랑 곱한 거 얼마니? 1. BY는 뭐예요? 얘랑 곱한 거 얼마야? 2. 제곱 얼마야? 5. 오케이? 그러니까 아는 게 풍부해지면 다양한 풀 수 있다니까. 쌤이 한 문제를 갖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풀어주는 거는 아직은 내가 아직 더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 알았지? 근데 한 고3쯤 되면 아는 건 내가 좀 더 많더라도 문제는 니네가 더 빨리 풀게 될 거야. 실제로 쌤이 한 고3 현역들 하라는 대로 잘 커온 언니 오빠 형 누나들 보면은 문제 나보다 더 빨리 풀어. 문제 진짜 잘 풀어. 오케이? 그 대신 아는 건 이제 쌤이 아직 더 많지. 훨씬 많지. 근데 이제 속도를 좀 붙이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 니네 처음 배운 거라서 좀 어색하고 신선한 것 뿐이다. 연습해갖고 잽싸게 두두두 풀게 해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푸시 슈바르츠 부등식 실제로 여기서 활용하진 않고요. 도형에서 활용 많이 해. 입체 도형 이런 데서. 알았지? 그래서 요거 하시면 되고 이제 이게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요. 이제 이게 몇 개짜리로 했어? 2개짜리로 했죠? 이제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로 할 거야. 푸시도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로 할 거야. 알았지? 그렇게 할 거니까 지금은 요 정도까지는 집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